특급으로 분류되는 주술사들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계관 내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이었던 게토 스구루는 주술사만이 존재하고 주령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해 주술고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를 장악하고 자신만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게토 스구루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27세, 키 186cm, 본명 게토 스구루, 등급 특급, 술식 주령 조술. 게토는 날카로운 눈매에 한쪽 앞머리를 길게 내렸고 귀에 큰 원형의 짙은 청색 피어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주술 고전에 속해 있을 시절엔 단정하게 묶은 흑발이었지만 주저사가 된 후로는 묶은 머리의 일부를 등으로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을 지녔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게토는 주술 고전에서 제명되어 반성교를 휘어잡고 주저사가 된 후로는 승려 복장인 카사야를 입고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는 이유로는 반성교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도 겸하면서 주령을 수집하기 위한 핑계로 삼기도 좋고 자금을 모으기 위한 돈벌이도 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게토는 고조가 관심병자라고 할 정도의 하이텐션에 비술사들을 멸시하며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사악한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는 게토가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비술사를 혐오한다는 자기 세뇌가 계속되면서 성격이 뒤틀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타락하기 이전의 게토는 비교적 차분했으며 주변인들의 평판도 좋고 신망도 두터웠고 고조 사토루가 자신의 선악의 기준은 게토였다고 할 정도로 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게토가 흑화한 후에도 기존 주술고전 사람들은 게토와 적대하긴 하지만 선뜻 게토를 미워하진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게토는 고전 시절 고조와 함께 문제아로 여겨지는 학생이었지만 고조와 함께 나란히 천재 취급을 받으며 둘이 함께라면 최고의 콤비이자 최강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모든 방어계 주술과 결계술을 돕는 텐겐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텐겐은 불사의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불로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체 교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게토는 텐겐의 다음 육체가 될 예정이었던 아마나이 리코라는 여성의 호위 임무를 맡게 됩니다. 리코는 자신이 텐겐과 동화되면 현재의 인연을 모두 잃게 되며 텐겐의 새로운 육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전에 게토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봐 고조와 상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고조는 리코의 뜻을 따를 것이며 그 선택으로 주술계 전체를 등돌리게 되더라도 우리 둘이 함께 최강이니 어떻게든 될 것이라 답했고 게토 역시 리코가 원하는 바를 돕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게토가 리코를 돕기로 한 직후 리코는 후식으로 토우지에게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게토는 토우지에게 어떻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는지 묻자 토우지는 태연하게 고조를 죽이고 왔다고 답했고 게토는 분노한 채 토우지에게 공격을 개시합니다. 게토는 온갖 주령을 소환해가며 공격을 펼치고 분전했지만 토우지의 초월적인 신체 능력과 석콘도의 조합에 일방적으로 밀렸습니다. 토우지는 게토를 확실하게 죽일 수 있었지만 수많은 주령을 거느리는 술사가 죽게 되면 그 주령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게토가 죽지 않을 정도로만 처리하면서 목숨만은 부지하게 됩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의 건물 부근에서 반전술식을 터득하면서 부활 및 각성한 고조와 토우지의 2차전을 마치고 시체가 된 리코를 안고 들어오는 고조와 마주칩니다. 그런데 리코의 죽음에 열광하는 반성교의 광신도들의 열렬한 박수소리를 듣자 충격에 빠졌고 고조도 심기가 불편했는지 게토에게 이 자들을 전부 죽일지 묻습니다. 게토는 고뇌 끝에 이 장소엔 사건의 주모자가 없고 이들은 그저 일반 시민에 불과하다며 수습을 위해 고조와 함께 고전으로 돌아갑니다. 게토는 이때를 기점으로 주술사는 비술사를 위해 소비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내적 갈등을 겪게 되었고 토우지에게 패배했을 때 들었던 발언과 끝없이 강해져만 가는 고조에게서 열등감을 느껴 무리한 주령 흡수를 강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후 같은 특급 주술사인 츠쿠모 유키와의 대화에서 주령이 탄생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법에 대해 듣게 되는데 그 방법은 전 인류로부터 주력을 완전히 없애거나
전 인류가 주력을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시로 든 것이 주력이 전혀 없는 원숭이였고, 이전에 후식으로 토우지가 주력이 없는 자신을 원숭이에 빗대어 했던 말과 오버랩되면서 이때부터 게토는 주술사가 아닌 인간을 서서히 원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얼마 안가 자신을 따르던 후배 하이바라가 무리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자 이미 아슬아슬했던 게토의 신념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훗날 게토는 임무로 파견된 촌락에서 비술사들에게 학대받던 미미코와 나나코를 목격하자 그동안 쌓아뒀던 울분이 터져버려 마을 주민 112명을 모조리 학살합니다. 이후 게토는 비술사를 몰살하고 주술사만이 존재해 주령이 없는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대의를 위해선 자신의 가족이라도 예외로 둘 수 없다며 자신의 부모마저 살해합니다. 게토가 완전히 주저사로 돌아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게토는 신주쿠에서 고조와 대면하게 됩니다. 고조는 모든 비술사를 죽이고 주술사만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며 일갈했는데, 이에 게토는 너라면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자신이 할 일은 정했으니 그대로 나아가겠다며 돌아섭니다. 고조는 충분히 게토를 붙잡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떠나가는 게토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게토는 텐겐의 성장체 제거를 의뢰했던 반성교 잔당들을 장악하고 이끌게 되었고, 스스로 나는 비술사를 싫어한다며 끊임없는 자기 세뇌를 걸면서 성격도 변하고 친우였던 고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게토는 반성교를 이끌면서 비술사들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주령 떼치를 명목으로 주령을 모으는 등 계획을 위해 비술사들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게토는 특급 주령 오리모토 리카의 시인 오코치 유타를 회유하러 갑니다. 그런데 게토가 주력이 거의 없는 제닌 마키를 멸시하자 유타는 친구를 욕보이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며 게토를 적대하게 됩니다. 회유에 실패한 게토는 자신의 계획에 가장 방해가 되는 주술계의 요체인 주술고전을 향해 백귀야행을 실시할 것이라며 선전포고합니다. 게토가 선전포고했던 12월 24일이 다가왔고, 게토는 저주의 도가니인 도쿄 신주쿠와 주술의 성지인 교토에 각각 1000의 주령을 풀어 습격합니다. 하지만 이는 주술고전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유타를 고립시켜 특급 주령인 리카를 빼앗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게토의 계획대로 주술고전의 전력이 신주쿠와 교토로 몰리자 게토는 유타가 있는 주술고전에 습격을 감행합니다. 유타를 지키기 위해 게토를 막으러 온 유타의 친구들이 나섰지만 당연히 게토에겐 상대가 안 되었고, 뒤늦게 도착한 유타가 친구들이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 분노한 채 게토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게토는 원거리 공격이나 견제할 땐 삼절곤을 채찍처럼 휘두르고 근거리에선 삼절곤의 양끝을 잡아 쌍검처럼 다루면서 6탄전이 주된 전투 방식이 아닌 술사임에도 같은 특급인 유타와 비등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결심이 선 유타가 리카의 힘을 해방하자 서서히 밀리기 시작합니다. 게토는 최후의 수단으로 특급 저주를 꺼내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주령 4461마리를 극번 소용돌이를 통해 하나로 합쳐 유타에게 날립니다. 하지만 유타가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속박으로 주력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면서 리카의 힘을 완전히 해방해 게토의 공격을 받아치고 팔 한쪽이 날아가는 중상을 입힙니다. 결국 게토의 백비야행은 실패로 돌아갔고 훗날을 기약하며 중상의 몸으로 현장을 이탈합니다. 하지만 게토는 양동으로 풀어놨던 신주쿠와 교토의 주령들을 토벌하고 돌아온 고조와 마주칩니다. 게토는 그동안 보여줬던 악에 바친 표정과 달리 반갑다는 듯 머쓱한 미소를 지은 채 고조를 맞이했고, 마지막 대화를 나눈 뒤 게토는 고조 사토루에 의해 사망하면서 백기야행 편이 마무리됩니다. 허나 주술회전 편이 시작되고 분명히 죽음을 맞이했던 게토는 이마에 의문의 흉터를 지닌 채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게토는 단독으로 국가전복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특급 주술사입니다. 당시 특급은 단 4명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게토 역시 세계관 최상위 강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강력함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조 사토루가 반전 술식을 터득하고 무하한 술식의 한계를 극복한 후로는 격차가 벌어졌지만 주술고전 2학년 때의 독보적인 재능을 통해 1급 주술사로서 고조와 함께 최강의 콤비로 불렸고 텐겐에게 지명되었을 정도로 재능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게토는 본인이 가진 술식과 전투력도 상당하지만 이 외에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는 심리전이나 전략 등 지략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인물입니다. 주령 조술은 자신에게 굴복한 주령을 거두어들여
술사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게 해주는 술식입니다. 본인과 주력의 격의 차이를 등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등급 정도의 차이까진 강제로 흡수 및 조종할 수 있으며 대상이 1급이나 특급 주령이더라도 주령량의 차이에 따라 강제로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조는 백기야행을 일으킬 당시에만 최소 6,462마리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개토가 특급으로 지정된 배경엔 무한에 가까운 주령의 군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기반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토는 주술사는 단 한 개의 술식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공식을 깨뜨리는 극소수의 사례로 극번 소용돌이를 통해 주령이 보유한 술식을 추출하고 본인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창작물에선 소환물이나 식신을 부리는 능력자의 경우 본체가 약점이라는 클리셰가 있는데 이 전통의 공식은 개토에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개토는 본체가 약점이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격투술과 무기술을 연마해 작중 묘사상 술식을 배제한 근접 전투만으로도 얼추 1급 주술사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토 단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선 특급과 1급이 다수 포함된 수천에 달하는 주령을 동반한 대규모 전투를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개토는 미리 풀어둔 주령이 처치되면 이를 실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어 정보전에도 능하며 주령을 양동이나 미끼로 삼는 다양한 전술, 전투 중 적재적소의 상황에 주령을 활용한 임기응변, 술식을 보유한 주령의 활용 등 이 모든 것을 대처하면서도 개토의 수준급 근접 격투술과 무기술까지 감당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최악의 주저사라는 이명과 한 대단원의 최종 보스에 걸맞은 강력함을 보유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정의로우며 선한 인물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타락해버린 개토. 아이러니하게도 타락한 이후의 개토는 결국 본인이 그토록 증오했던 비술사들과 다름없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씁쓸한 것 같습니다. 주술사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술계를 더 힘들게 만든 주범이 되었고 개토의 활약은 작품 본편이 전개되기 이전의 사건이었지만 이후로도 작중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국가전복이 가능한 주술사는 특급으로 분류되며 이 특급 타이틀을 거머쥔 이는 작중에서 단 4명뿐일 정도로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괴물같은 특급 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 현대 최강의 주술사로 거론되는 고조 사토루. 탄생과 동시에 세계의 균형이 틀어졌을 정도의 초월자이며 현대뿐 아니라 역대 주술계를 통틀어도 그의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인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고조 사토루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29세 소속 도쿄 주술고전 고조가 당주 등급 특급 이명 현대 최강의 주술사 술식 무하한 주술 고조는 연한 하늘색 빛을 내는 밝은 은발에 무려 190cm에 달하는 장신에다가 마치 푸른 하늘이 투영된 것 같은 신비로운 하늘색 눈동자의 긴 속눈썹까지 보유하고 있어 작중 공식 미남일 정도로 완벽한 외관을 지녔지만 이 모든 장점을 인성 하나가 박살내고 있습니다. 고조 가문에서 수백 년 만에 태어난 인재이다 보니 가문에서 오냐오냐 키운 탓에 아나무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행실이 좀 껄렁하고 무게감이 없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론 선할 뿐더러 주변인을 하대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과 척을 지고 살진 않습니다. 고조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가장 잘 드러낸 표현은 신용하고 신뢰는 하지만 존경은 하지 않는다라는 나나미의 대사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고조는 안대나 선글라스, 심지어는 붕대를 감아서 눈을 가리고 다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고조 가문에 계승되며 동시대에 단 한 명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눈인 육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의식하지 않아도 시야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흘러들어와서 피곤하다고 하며 육안은 주력을 극도로 세세하게 포착할 수 있어 눈을 가려도 생물의 특정이나 위치는 주력을 읽어서 파악하고 환경이나 구조물, 사물 등의 경우엔 주력의 잔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주술계의 3대 가문인 고조가에서 상전술식인 무하한과 유관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인재로 자연스럽게 주술고전에 입학해 게토 스구루, 이에이리 쇼코와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어느 날 텐겐의 성장체인 리코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다가 토우지와의 대결 중 죽음의 위기를 겪고 반전술식을 완벽하게 터득하면서 진정한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체 호위 임무 이후 게토가 타락하면서 고조는 후진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해 주술고전의 교사라는 직책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흘러 게토가 일으킨 대형 사건인 백기 야행이 시작되고 고조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도쿄 쪽에 배정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게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이지치의 보고를 취합해 진짜 목적은 오코츠와 리카임을 눈치챕니다. 직후 판다와 토게를 주술고전으로 보낸 뒤 고조는 미게를 상대한 뒤 고전으로 향합니다. 다행히 오코츠가 게토 제압에 성공하면서 고조는 빈사 상태로 도망치던 게토에게 다가갑니다. 둘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고조가 직접 게토를 사살하면서 백기 야행이 마무리됩니다.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러 간 후시구로가 이타도리의 몸으로 현신한 스쿠나와 대치했을 때 등장합니다. 이타도리를 육안으로 자세히 살펴보더니 정말 스쿠나가 섞여 있다며 감탄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주도권을 딱 10초만 스쿠나에게 넘겨달라 하더니 스쿠나를 가지고 놀 듯 간단히 제압하곤 주도권을 되찾은 이타도리를 기절시킵니다. 원래라면 이타도리를 사형해야 마땅하지만 후시구로가 죽게 내버려두고 싶지 않다고 하자 주술고전으로 이타도리를 데려갑니다. 고조는 이타도리가 스쿠나를 제대로 억누르고 있다는 점과 차라리 모든 손가락을 먹이고 스쿠나와 함께 영원히 죽이는 게 낫다고 주장해 이타도리의 사형 보류를 받아냅니다. 고조는 이타도리를 비롯한 새로운 1학년을 맞이하면서 특급 주령까지 엮였을 정도의 다양한 실전을 경험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특급 주령 집단과 악연이 깊어졌는데 10월 31일 특급 주령 집단이 고조의 봉인을 위해 시부야역을 점거합니다. 함정임을 알고도 빠르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고조는 현장으로 향해 특급 주령들과 맞붙게 됩니다. 무아한을 경계한 특급 주령 집단은 영역 전연으로 고조의 술식을 중화했고 고조는 인질로 잡힌 시민들 때문에 일방적인 방어 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미가 방심한 틈을 노려 순식간에 재령시키고 0.2초 영역 전개로 천체의 개조인간을 처리하면서 승기를 완전히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조의 배후에서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친구 게토가 등장합니다. 게토를 마주한 고조의 뇌 속에선 게토와 보낸 3년분의 추억이 지나가면서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충족되어 고조가 옥문강 내부에 붙잡히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이 최악의 형태로 마무리되고 고조가 옥문강에 봉인된 상태임이 알려지자 상층부에 의해 시부야 사변을 일으킨 공범으로 취급되어 주술계에서 영구 추방과 고조의 봉인을 푸는 행위를 죄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고조는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나머지 학생들을 오코츠에게 부탁해뒀기에 오코츠가 사형 집행인을 자처하면서 이타도리를 숨겨주고 이타도리 일행은 고조의 봉인을 풀기 위해 분투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켄자쿠의 3일 회유가 시작됩니다. 텐겐에게서 모든 술식을 해제할 수 있는 천사라는 술사가 고조의 봉인을 풀 수 있다고 알려주자 천사의 행방을 최우선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천사는 타천이라는 술사를 죽여주면 옥문강의 술식을 해제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 타천은 바로 스쿠나였습니다. 이후 텐겐이 초쇼우에게 옥문강의 뒷문을 내어주었고 스쿠나와 켄자쿠 이외의 플레이어 전멸이 사멸의유 종료 조건이라는 룰이 추가되자 천사가 협조해주면서 무사히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런데 옥문강의 뒷문으로 봉인을 풀었어도 이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뒷문이라고 불릴 뿐 봉인이 해방되는 위치는 여전히 옥문강 본체였습니다. 그래서 켄자쿠는 고조의 봉인이 풀릴 때를 대비해 빠져나와도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죽게끔 옥문강을 수심 8,000m 심해에 3중으로 봉인해 놓았습니다. 다행히 고조는 빠져나오자마자 상황을 파악하고 켄자쿠가 있는 장소에 무사히 도달합니다. 고조가 즉시 켄자쿠를 죽이려 한 순간 스쿠나 일행에게 가로막혔고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흘러갑니다. 하지만 고조 본인도 탈출한 직후인데다가 전투에 앞서 처리해둬야 할 일도 많았던지라 게토의 기일인 12월 24일에 결판을 내기로 약속합니다. 고조는 고전 측으로 복귀해 자신이 봉인된 틈에 만행을 저지른 상층부를 정리하고 스쿠나와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다가온 대망의 12월 24일 스쿠나와의 일전에 나섭니다. 고조는 이지치에게 결계를 부탁한 후 우타이메의 술식으로 강화된 상태에서 최대 출력 원격 허식자를 스쿠나에게 날리면서 현대 최강과 사상 최강의 주술사 간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 초기엔 서로 가벼운 탐색전을 주고받았는데 주변 일대는 건물이 갈라지고 지형이 솟구칠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둘은 동시에 영역 전개를 시전합니다.
영역과 술식의 완성도가 호각인 둘이었기에 영역이 영역을 밀어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필중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스쿠나의 영역은 공간을 결계로 분단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영역의 형태를 갖고 있는 고조의 영역 외부에도 스쿠나의 영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역의 결계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스쿠나가 고조의 영역에 무수한 참격을 가하자 결국 고조의 영역이 깨져버립니다. 고조는 스쿠나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해 근접전으로 돌입했고 술식이 복구되자 스쿠나의 사찰에 혁을 박아넣어 영역을 파괴합니다. 이후 둘은 즉석에서 영역의 구축 조건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파괴하는 식으로 상식의 범주를 넘어선 영역 줄다리기 싸움을 이어갑니다. 고조는 술식을 담당하는 뇌를 파괴하고 반전 술식으로 복구하는 무모한 방법으로 술식을 수차례나 복구하던 중 조금씩 후유증이 축적되면서 영역 전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스쿠나는 무아한에 적응하기 위해 마허라의 법진을 소환하고 영역을 전개하려 했는데 스쿠나 역시 약 10초 정도 무량 공처에 노출된 탓에 뇌에 가해진 데미지가 쌓이면서 영역 전개에 실패합니다. 결국 둘은 영역 싸움을 포기하고 6탄전과 각자의 술식을 활용한 전투를 이어갑니다. 고조가 시간차로 날린 혁을 스쿠나에게 명중시키고 흑섬까지 발동시켜 큰 데미지를 가했을 때 스쿠나의 법진이 떨어지면서 마허라가 소환됩니다. 마허라가 불가침에 완벽하게 적응한 상태임을 알게 되자 고조의 머리에 패배의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던 토우지를 떠올립니다. 스쿠나는 오로치, 호장, 월록을 누에에게 계승시킨 누에 혼 감압수 아기토까지 소환해 고조가 허식자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3대1로 몰아붙입니다. 고조는 두 식신을 상대하다가 오른팔을 잘렸지만 마허라와 스쿠나에 비해 움직임이 굼뜬 아기토를 최대 출력 창으로 파괴합니다. 고조는 곧바로 잘렸던 팔을 복구하고 혁의 주사를 영창해 최대 출력으로 전개합니다. 스쿠나는 혁임을 눈치채고 허식자를 봉쇄하기 위해 마허라에게 상공에 남아있는 창을 지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허라는 창에 대한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창의 인력이 작용하지 않았고 반대로 고조는 창의 인력을 통한 고속 이동으로 마허라와 창 사이에 끼어들어 마허라를 날려버립니다. 스쿠나는 빠른 판단으로 처녀를 날려 혁을 장렬시키려 했지만 고조가 발동 당시에 읊지 않았던 창의 주사를 영창하더니 창이 출력을 되찾으면서 처녀를 집어삼킵니다. 그렇게 모든 주사를 영창한 최대 출력 창, 혁, 허식자와 자신도 휘말린다는 속박까지 걸은 고조의 최종 5위, 최대 출력 허식자가 신주쿠 일대에 장렬합니다. 고조의 일격은 마허라를 파괴하고 스쿠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지만 스쿠나는 마허라가 선보였던 참격에 담긴 술식의 확장을 모방해 대상을 공간, 세계째로 존재를 분단시키는 참격으로 고조를 반으로 갈라버리면서 스쿠나의 승리로 끝납니다. 고조는 사후세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났던 지인들과 만나게 됩니다. 게토에게 자신의 등을 두드려준 사람 중 너가 있었다면 만족했을 거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홀가분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게 고조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인 게토와 같은 날에 죽으면서 기일이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고조 사토루는 최강이라는 수식어에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사기적인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의 개념을 통해 시공간을 지배하는 최강의 술식인 무한 주술과 주력을 원자 단위로 조작 가능해지고 주력 운용에서 발생하는 주력 소비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질 정도로 극한의 효율을 갖게 되며 주변 환경의 형태 및 모든 기척과 각종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사기적인 눈동자, 유관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함의 기본 요소인 체술과 맷집, 전투 센스마저 탁월하며 가장 어렵고 주력 연비가 좋지 않은 반전술식을 자신의 핵심 기술로 밥 먹듯이 활용할 뿐더러 순전술식과 동시에 구사하는 위험까지 보여줍니다. 특유의 천재성도 갖고 있어 타인이 사용하는 걸 본 것만으로 간이 영역까지 습득했는데요. 이런 고조의 유일한 양심이라면 유관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주력의 총량 자체는 나름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고조는 가문의 상전술식인 무한 주술을 구사합니다. 무아한의 기본적인 술식 구조는 0에 수렴하는 무한 급수를 대상의 속도에 적용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느려지게 만드는 효과입니다. 자신의 일정 범위 내로 대상이나 투사체가 절대 다가올 수 없는 배리어를 두르는 셈이라 영역의 필중 효과나 영역 전연 혹은 특수한 주구 등으로 술식 자체에 간섭하는 방법 외엔 무아한을 구사하는 술자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합니다.
이 영의 수렴하는 기본 효과를 주력으로 강화시켜 0이 아니라 음수까지 도달하게 하면 끝없는 인력이 발생하는 가상의 허공이 만들어지면서 술식 순전 창이 됩니다. 반대로 무한의 반전 술식을 적용하게 되면 끝없는 청력을 방출하는 술식 반전 혁이 되며 반전 술식인 만큼 기본적인 출력이 창의 배 이상입니다. 고조의 필살기이자 트레이드마크이며 가문 내에서도 극소수만 알고 있는 기술인 허식자는 순정과 반전 술식인 창과 혁을 동시에 구현한 뒤 이 둘을 서로 충돌시킨 여파로 발생한 가상의 질량체를 발사하면 발사된 궤적 내의 모든 존재를 소멸시킵니다. 고조의 영역 전개는 무량 공처입니다. 영역은 본인의 생득 술식을 부여한 특수한 공간인 만큼 본인과 접하고 있는 대상 외 모두에게 무한의 특성을 부여해 대상이 행하는 사고와 정신활동을 무한한 반복 작업으로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대상의 뇌에 끊임없이 들어가면서 뇌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량이 오버플로우되어 과부하가 일어나 행동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천하의 스쿠나조차 최우선으로 배제하고자 했던 능력인 만큼 고작 10초가량 노출되었음에도 영역을 제대로 전개할 수 없을 정도의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고조는 결계술의 극에 달한 스쿠나나 켄자쿠처럼 결계로 공간을 분단하지 않는 영역까진 구사할 순 없지만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0.2초 영역 전개, 옥문강에 봉인되었던 경험을 살려 영역의 외부 내구도를 올리기 위한 손바닥만한 영역 등 영역의 구축 조건을 즉석에서 수차례나 변경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전개하는 수준 높은 결계술을 보여줬습니다. 각종 사기적인 설정들로 똘똘 뭉쳐 현대 최강의 주술사라는 평가에 걸맞은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주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고조. 그 이사 후에도 독자들 사이에선 범부, 지는 거예요 등 수많은 밈을 통해 아직도 활발하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주술의 전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캐릭터 중 하나인데요. 화려하긴 한데 뭔가 실속은 없었던 스쿠나와의 전투와 갑작스럽고 허무한 최후를 맞이하는 전개 때문에 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급으로 분류되는 주술사들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계관 내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특급 오코치 유타. 입학과 동시에 특급을 부여받았고 작품을 통틀어 최고의 재능과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인물인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오코치 유타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7세, 등급, 특급, 술식, 모방, 이명, 현대의 이능. 오코츠는 과거 시점엔 더벅머리의 흑발에 눈밑이 퀭하고 겁이 많고 소심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본편 시점엔 이전보다 눈매가 처지고 생기가 없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어두워졌고 앞머리는 가르마를 타고 한쪽으로 넘겼습니다. 복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술고정 교복을 입지만 7부 정도의 길이를 가진 소매와 흰색으로 된 재킷이 특징입니다. 오코츠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예의를 갖추며 동급생들을 만나지 못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할 정도로 동료와 친구들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술사는 나사가 한두 개 빠져있다는 점엔 오코츠도 포함인지 기본적으론 평정심을 유지하는 편이지만 동료가 피해를 입으면 단순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경우이며 완전한 타인에겐 냉혹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 예시로 사멸회유 초반엔 포인트 획득을 위해선 주술사를 살해해야 했는데 이를 알면서도 혼자서 400포인트를 얻겠다고 결심했고 당시 이미 획득한 35포인트를 통해 7명의 주술사를 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코츠는 본작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주술의 전 0의 주역으로 등장합니다. 어릴 적 폐렴 때문에 갔던 병원에서 만난 리카라는 아름다운 소녀와 친해졌고 성인이 되면 결혼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후 리카가 교통사고로 즉사했고 오코츠는 리카의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죽었던 리카가 주령으로 변모하더니 오코츠의 곁에 붙게 됩니다. 주령이 된 리카는 오코츠가 위험에 처하거나 자해하려고 할 때마다 지켜줬지만 오코츠는 리카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등교했는데 4명의 동급생이 옥고츠를 괴롭힙니다. 아니나 다를까 리카는 이를 참을 수 없었고 옥고츠를 괴롭혔던 학생들을 사물함 한 칸에 우겨넣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이 주술계의 귀에 들어가면서 옥고츠는 사형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옥고츠는 담담히 사형을 받아들이고 자결하려 했지만 고조가 등장해 힘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을 구할 수도 있으니 힘을 사용하는 법을 공부하라며 주술고전으로의 입학을 권유합니다. 옥고츠에게 내려졌던 사형 판결은 어디까지나 리카의 폭주를 우려한 결정이었기에 고조의 보증하에 사형 보류로 변경됩니다. 주술고전에 입학한 옥고츠는 입학과 동시에 특급 주술사가 됩니다. 처음엔 동급생들에게 경계받기도 했지만 함께 임무를 수행하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면서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동료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고츠는 고전에 난입한 특급 주술사이자 최악의 주저사 게토를 만나게 됩니다. 게토는 옥고츠를 회유하기 위해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며 친근하게 대했는데 그 과정에서 게토가 마키를 비하하자 옥고츠는 게토를 적대하게 됩니다. 12월 24일에 게토의 백기야행이 시작되어 고전 측 전력이 신주쿠에 모였을 때 게토는 고전에 있던 옥고츠와 리카를 노립니다. 남아있던 마키를 시작으로 판다와 이누마키까지 게토에게 중상을 입고 쓰러졌고 이 현장을 본 옥고츠는 게토를 죽이겠다며 리카를 완전 현연하고 전투 태세를 취합니다. 옥고츠는 무려 고참 특급 술사인 게토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나눴고 쉽게 쓰러뜨릴 수 없겠다고 판단한 게토는 주령조술의 오이, 소용돌이를 준비합니다. 옥고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테니 마지막으로 힘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리카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 옥고츠의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한 속박으로 성립되어 리카가 각성하면서 주력 제한이 사라집니다. 직후 막대한 주력을 발사해 소용돌이를 막아내고 게토에게도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렇게 게토의 백기야행 사건이 종료된 후 그동안 리카가 자신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리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신이 리카에게 저주를 걸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리카는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보낸 시간은 행복했다며 위로해주고 옥고츠와의 주종 관계를 파기한 후 웃으며 성불합니다. 주술의 전 본편에선 고조를 상대했던 미겔과 함께 해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언급으로만 나오다가 훗날 시부야 사변이 벌어졌을 때 등장합니다. 상층부를 찾아가 자신이 이타도리를 죽이지 못하면 본인도 죽겠다는 속박을 제안해 이타도리의 사형 집행인을 자처합니다. 이후 옥고츠는 이타도리를 찾아내 손쉽게 압도하고 검으로 심장을 찌릅니다. 이 흐름은 고조가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나머지 학생들의 보호를 옥고츠에게 부탁했음이 밝혀졌고 옥고츠는 이타도리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사형 집행인을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타도리의 심장을 멈추는 것과 동시에 반전술식으로 치유해 이타도리의 죽음을 위장합니다. 이후 옥고츠는 사멸해유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단독으로 움직입니다. 옥고츠는 결계를 빠져나가지 못한 민간인들을 보호하면서 91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던 도르브를 살해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서로 견제만 하고 있던 콜로니 내의 사강체제가 무너지게 되었고 바퀴벌레 주령인 쿠로우루시가 가장 먼저 움직여 옥고츠를 공격합니다. 옥고츠는 쿠로우루시를 상대하면서 자신을 지켜보는 이들을 경계하며 혼자서 400포인트를 모으겠다고 결심합니다. 옥고츠가 쿠로우루시까지 쓰러뜨리자 기다렸다는 듯 우로와 이시고리까지 참가합니다. 옥고츠는 민간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유도하면서 치열한 3파전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연이은 전투와 우로와 이시고리의 공격을 몇 번이고 반전술식으로 회복하다 보니 그 많던 옥고츠의 주력도 바닥을 드러냈고 옥고츠는 결판을 내겠다는 듯 반지를 끼며 리카를 완전 현연합니다. 옥고츠는 소비했던 주력을 전부 회복했을 뿐더러 리카를 통해 한층 강력해진 전투력을 보이자 다들 결판을 낼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지 3명이 동시에 영역을 전개합니다. 서로의 영역이 밀어내고 갉아먹는 삼자간 상세가 벌어져 외부에서 균열이 보일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쿠로우루시가 영역 내부로 난입하면서 모든 영역이 붕괴합니다. 옥고츠는 우로와 쿠로우루시의 역상성을 눈치채 둘을 한 곳에 날려버렸고 거기에 이시고리의 공격이 얹어지면서 옥고츠와 이시고리의 일기토만이 남게 됩니다. 둘은 전력으로 격돌한 끝에 옥고츠가 승리했고 이시고리와 우로에게서 점수를 양도받아 190포인트를 채웁니다. 이후 고전 측과 합류해 각자 모은 정보를 공유하고
봉인이 풀린 고조를 맞이합니다. 스쿠나와의 결전에 나서는 고조를 격려해주고 고조와 스쿠나의 싸움을 관전합니다. 하지만 고조의 패색이 짙어지는 양상이 펼쳐지자 오코츠는 싸움에 합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주변에 신경 쓸 게 없는 고조에게 맡기는 게 가장 승률이 높다는 설득으로 멈춰 세웁니다. 고조가 무제한의 허식자를 선보였을 땐 자신이 나설 차례가 아니었음을 시인했으나 결국 고조가 패배하자 검을 부여잡고 슬퍼하며 당장에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릅니다. 고전 측은 혹시나 고조가 패배했을 때를 대비한 여러 계획을 짜두었는데 켄자쿠를 막기 위한 인선으로 타카바를 파견하고 오코츠는 켄자쿠를 기습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오코츠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주령조술의 지배에서 풀려난 주령들을 수습하고 켄자쿠의 머리에 검을 꽂으며 확실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후 곧바로 스쿠나와 싸우고 있는 전장으로 복귀해 스쿠나와의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오코츠는 스쿠나의 반전술식 출력이 돌아왔음을 감지하고 빠르게 결판을 내고자 영역을 전개합니다. 수육체인 스쿠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술식 야곱의 사다리에 필중 효과를 부여하므로 스쿠나에게 간이 영역을 강제해 두 팔을 봉쇄합니다. 직후 다양한 술식을 활용해 스쿠나를 몰아붙였고 확실한 틈을 만들고자 스쿠나의 술식인 팔을 사용합니다. 직후 주력 출력과 움직임 모두 둔해진 스쿠나의 모든 팔을 묶고 야곱의 사다리를 최대 출력으로 적중시킵니다. 야곱의 사다리는 모든 술식을 소멸시킨다는 설정으로 옥문강의 봉인조차 풀었던 술식인데 엄청난 필사의 각오를 다진 스쿠나가 아무튼 버텨내면서 설정이 붕괴되고 작전도 실패합니다. 결국 오코츠는 스쿠나의 반격에 당해 영역이 붕괴하면서 리타이어했지만 즉사하면서 영역이 붕괴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마키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스스로 영역을 해제했음이 밝혀지면서 생존을 알렸고 쓰러진 오코츠는 리카가 수거한 후 우이우이를 통해 쇼코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코츠는 현재 유일하게 남은 특급 주술사이자 고전 측 비장의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게토를 단독으로 격파한 전적이 있으며 사멸의유 네임드 둘을 동시에 쓰러뜨렸고 고조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스쿠나를 몰아붙였습니다. 방대하고 변환이 자유로운 주력을 바탕으로 일본도를 휘두르는 게 주된 전투 방식인데 검이 자주 부러질 뿐더러 부러질 때마다 딱히 아쉬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주구가 아닌 평범한 검으로 추정됩니다. 오코츠는 유별나게 뛰어난 반전술식도 구사하는데요. 단순 치유를 넘어 신체 결손 복구보다도 어려운 독극물의 해독까지 가능할 뿐 아니라 타인의 치료까지 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오코츠의 생득술식은 모방입니다. 변환이 자유로운 주력 특성 덕분인지 자신이 경험한 타인의 술식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엔 술식 저장을 위한 공간에 한계가 있지만 오코츠는 리카에게 술식을 스톡하기 때문에 개수 제한이 없는지 작중에서 사용한 술식은 6종류나 됩니다. 하지만 모방은 리카를 통해 발현되는 구조라서 리카의 해주 이후엔 단 5분간 지속되는 완전 현현 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가 생겼고 고조의 무하한처럼 개념이 방대하고 구현하기도 복잡한 술식은 모방으로 발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코츠에겐 모방만 있는 게 아니라 모방도 있는 식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오코츠의 술식인 모방엔 조건부가 붙게 됐지만 리카를 상시로 소환할 수 있고 제어도 가능해지면서 오코츠와 함께 협공하거나 상대의 신경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제2의 술식이 되었습니다. 리카의 전투력은 단순 물리력만으로도 어지간한 특급 주령 수준으로 강력한데 리카의 진가는 완전 현현에서 드러납니다. 5분의 제한 시간이 있지만 직전까지 오코츠가 소비했던 모든 주력이 회복되며 리카에게 스톡해뒀던 술식들을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리카 자체의 전투 스펙도 대폭 상승합니다. 오코츠의 영역 전개는 진한 상해로 지면에 무수한 검이 꽂혀있는 배경이 펼쳐집니다. 모방해둔 술식 중 하나를 선택해 필중 효과를 부여할 수 있으며 나머지 술식들은 지면의 검에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검에 어떤 술식이 부여되어 있는지는 오코츠가 검을 쥐었을 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술식이 뽑힐지의 도박성과 술식 종류에 따른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투의 가장 유용한 술식을 필중 효과와 함께 디폴트로 전개해놓고 검을 통한 술식의 사용 횟수 제한은 없어 다양한 술식을 몇 번이고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영역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유일하게 남은 특급 주술사 오코츠.
스쿠나와의 전투로 영역이 붕괴되면서 리타이어했지만 이는 마키에게 기습 타이밍을 전하기 위해 사전에 설계된 전개임이 밝혀지면서 다시 활약할 가능성을 남겼는데요. 대스쿠나 총력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전력인 만큼 어떤 결정적인 도움을 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급으로 분류되는 주술사들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세계관 내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런 특급 주술사 중 한 명인 츠쿠모 유키는 최초의 특급 주술사이자 홍일점이며 맨주먹으로 특급 주령을 때려잡았던 1급 술사 토도 아오이의 스승이기도 한데요. 과연 그녀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츠쿠모 유키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불명, 등급, 특급, 술식, 봄바일. 츠쿠모는 긴 금발 생머리에 얇은 눈썹과 큰 갈색 눈을 가지고 있는 여성입니다. 큰 신장과 근육질의 탄탄하고 늘씬한 체형을 갖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좋아해 헬멧과 고글, 그리고 라이더 자켓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는 소매가 없는 목폴라와 청바지를 즐겨 입으며 초면인 상대에게 항상 어떤 여자가 취향인지를 물어봅니다. 몇 없는 특급 주술사에다가 무려 최초로 특급을 부여받은 인물임에도 임무 수행이나 주령 토벌보단 해외를 전전하는 탓에 평판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전에서 잘리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월급은 끊겼겠지만 그래도 특급이니까 라고 하며 사실 츠쿠모가 해외를 누비는 이유는 어차피 계속 발생하는 주령을 일일이 퇴치하기보다는 주령의 발생의 근원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츠쿠모는 토도의 회상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츠쿠모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토도가 고등학생 여럿을 때려눕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어 토도를 고전으로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이후 토도가 만나는 남자마다 여성의 취향을 물어보는 것과 키와 엉덩이가 큰 여성이 좋다는 토도의 취향은 전부 츠쿠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등장은 회옥 옥절편에서 시작됩니다. 게토가 텐겐의 성장체 임무를 실패하고 주술사와 비술사에 대한 고뇌와 주령의 근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등장합니다. 당시 게토는 정신적으로 몰려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술사가 죽는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며 츠쿠모에게 질문했는데 이에 츠쿠모가 다소 심드렁하게 그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대답하면서 의도치 않게 게토의 타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날 때쯤 연이은 전투에 지쳐있던 고전 측이 켄자쿠와 우라우메에게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등장합니다. 츠쿠모의 등장과 동시에 켄자쿠 측이 한 발 물러서는 식으로 특급 주술사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후 고전 측에 합류해 초쇼우의 방안으로 풍성궁으로 향하는 문을 찾고 텐겐을 만납니다. 텐겐의 상태와 켄자쿠의 목적을 듣고 초쇼우와 함께 텐겐의 호위를 맡게 됩니다. 이어서 텐겐과 츠쿠모의 대화를 통해 이들은 서로 구면이라는 것과 츠쿠모가 텐겐의 전 성장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켄자쿠가 홍성궁 바로 근처 공성 결계까지 침입합니다. 켄자쿠를 막기 위해 작전 회의를 하고 켄자쿠의 능력을 캐내기 위해서 초쇼우를 내보냅니다. 켄자쿠가 초쇼우를 상대로 영역을 전개하면 영역 전개 직후 술식 사용 불가 상태일 때 기습하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켄자쿠의 능력을 하나라도 더 밝히고 츠쿠모에게 배턴을 넘기는 계획을 세웁니다. 츠쿠모는 초쇼우와 켄자쿠의 전투를 관전하던 중 켄자쿠가 초쇼우의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술식을 쓰자 즉시 초쇼우와 교대합니다. 츠쿠모는 일격에 켄자쿠의 팔을 부러뜨리면서 충격으로 결계가 부서질 정도로 날려버리고 켄자쿠가 사용한 또 다른 술식이 중력과 관련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켄자쿠가 소용돌이로 추출한 술식은 일회용이므로 직전의 상황에서 일회용 술식을 쓰진 않았을 테니 언제든지 사용 가능한 술식일 것이라 가정합니다. 하지만 네 번째 술식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서 성가신 상대라고 여깁니다. 츠쿠모는 교대 직전에 텐겐과 작전을 세웠는데 켄자쿠가 영역을 전개하면 텐겐의 결계 내부에서 전개하는 것이니 공성결계의 주인인 텐겐에게 켄자쿠의 영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 텐겐이 켄자쿠의 영역을 해제하고 술식이 불탄 상태인 켄자쿠를 제압하기로 합니다. 켄자쿠는 츠쿠모가 까다로운 상대임을 순순히 인정하고 지체 없이 영역을 전개합니다.
츠쿠모는 텐겐이 켄자쿠의 영역을 해제하는 데 걸리는 10초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 오직 간이 영역으로 버티고자 합니다. 하지만 텐겐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결계술사인 켄자쿠는 스쿠나이 복마 어주자처럼 결계를 닿지 않는 영역을 전개합니다. 츠쿠모가 전개한 영역도 아닌 그저 임시방편에 불과한 간이 영역은 켄자쿠의 영역에게 순식간에 갉아먹히기 시작합니다. 텐겐은 자신의 결계와 통째로 켄자쿠의 영역을 급하게 지웠지만 켄자쿠가 그보다 빠르게 츠쿠모의 간이 영역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츠쿠모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츠쿠모는 켄자쿠의 술식이 타버린 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전술식으로 부상을 회복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즉사를 면한 게 용한 정도의 중상이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츠쿠모의 움직임이 멈췄고 켄자쿠가 잠시 방심한 순간 초쇼우가 켄자쿠의 배후에서 기습을 가합니다. 켄자쿠는 머리를 돌려 초쇼우의 공격을 피했고 츠쿠모는 초쇼우와의 연계로 켄자쿠를 몰아붙이면서 틈틈이 반전술식으로 부상도 회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켄자쿠의 술식이 회복되어 다시 중력을 발동했고 유효 범위에 벗어나 있던 츠쿠모가 중력 술식의 약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켄자쿠 역시 츠쿠모의 술식이 가진 모순을 파악한 상태였고 일부러 틈을 만들었다는 듯 츠쿠모의 공격을 흘리면서 초소형 소용돌이로 츠쿠모의 복부를 관통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츠쿠모는 초쇼우를 결계 외부로 피신시키고 켄자쿠가 다시 발동한 중력에 상하반신이 분리됩니다. 그때 현장에 텐겐이 나타나자 켄자쿠는 잠시 텐겐에게 한눈을 팔았는데 그 틈에 츠쿠모는 켄자쿠의 발목을 붙잡고 자신의 신체에 무한대의 질량을 부여하고 블랙홀을 생성해 켄자쿠와의 동기어진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켄자쿠가 사용했던 중력 술식은 사실 반중력 기구의 술식 반전이었고 츠쿠모의 블랙홀에 저항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영역으로 삼아 술식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임기응변으로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게다가 츠쿠모가 초쇼우를 내보내기 위해 블랙홀의 범위를 텐겐의 결계 내부로 한정하는 식으로 여러 조건을 붙이다 보니 출력이 저하된 덕분도 있었다고 하며 그렇게 특급 주술사 츠쿠모 유키는 시체조차 남기지 못한 채 켄자쿠를 막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츠쿠모는 단독으로 국가전복이 가능한 능력을 가진 최초의 특급 주술사입니다. 단 5명만이 존재하는 특급 중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세계관 최상위권의 강함을 보유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근접전에 특화된 술식을 보유했다 보니 체술 기반의 육탄전 위주로 전투하며 자신의 육체 이외의 유일한 술식 대상이자 주구로 취급되는 식신인 가루다를 통해 제한적인 공격 범위를 커버하곤 합니다. 괴력을 낼 것 같은 우락부락함보단 늘씬한 체형이 주는 일반적인 인상과 달리 손에 술식을 부여한 주먹질만으로 켄자쿠의 팔을 부러뜨리고 부딪힌 결계까지 파괴하거나 사지가 멀쩡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반전 술식으로 치료하지 않고 곧장 달려드는 식으로 상당히 터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츠쿠모는 봄바이에라고 읽고 별의 분노라고 해석하는 술식을 사용합니다. 자신에게 가상의 질량을 부여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가상의 질량일 뿐 실제로 무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따라 신체의 밀도 역시 변화가 없어 육체의 내구는 그대로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100톤의 질량을 주먹에 부여하고 휘두르면 부여한 무게에다가 휘두르는 가속도까지 추가로 붙는 식이며 술식을 부여한 공격은 직접 접촉하는 대상에게만 작용합니다. 츠쿠모가 직접 결계를 가격한 것도 아니고 츠쿠모에게 맞고 날아간 켄자쿠와의 충돌만으로 다른 이도 아닌 텐겐의 결계가 감당하지 못하고 파괴됐을 정도의 위력을 가졌습니다. 츠쿠모가 부여할 수 있는 질량엔 한계가 없어 죽음을 감수하고 신체에 끝없는 질량을 부여하면 츠쿠모를 중심으로 블랙홀이 생성됩니다. 특급의 기준이라는 국가 전복이 아니라 이론상 지구를 날려버릴 수 있는 차원의 능력인데 작품의 완결을 회피하기 위해서인지 아쉽게도 불발에 그쳤습니다. 츠쿠모가 텐겐과 전략을 짤 때 자신이 먼저 영역을 전개해 켄자쿠의 영역 전개를 끌어내자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츠쿠모도 영역 전개가 가능함이 확실시되었지만 텐겐이 켄자쿠의 영역을 지우는 동안 츠쿠모가 간이 영역으로 버티는 쪽으로 정해지면서 아쉽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단순 상처가 아니라 신체 일부가 완전히 훼손되어도 순식간에 말끔히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반전술식을 구사하는 모습을 통해 영역전개, 간이 영역, 반전술식 등 강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조건을 두루두루 수준급으로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기 드문 여성 주술사임에도 상당한 강자이자 최초의 특급 주술사였던 츠쿠모. 총 5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특급 술사임에도 켄자쿠를 띄워주기 위한 느낌으로 소모되는 바람에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퇴장하게 되면서 큰 임팩트를 남기지 못했다는 게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시부야 사변 이후 그녀의 제자인 토도도 아직 복귀하지 못한 것도 그렇고 매력있는 캐릭터들이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것 같아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술고전은 주술사 양성을 위한 교육 외에도 각종 임무의 알선 및 서포트까지 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술계의 요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주술사는 졸업하고도 고전에 소속된 채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런 도쿄 주술고전의 학장으로 취임했던 야가 마사미치. 그는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며 상층부가 선정한 마지막 특급 술사가 되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야가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향년 47세 소속 도쿄 도립 주술고전 학장 등급 특급 술식 괴뢰 조종술 야가는 짙은 콧수염과 턱수염이 인상적이고 엄격한 체육 선생님을 연상시키는 외관을 지녔습니다. 과거엔 반상머리에 옆에 2줄의 스크래치가 있었으나 작중 현재 시점에선 옆은 투블럭에다가 윗머리가 고슴도치같이 솟아있는 모이칸 스타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엔 지퍼가 달린 검은색 도복 같은 옷을 착용했었으나 현재는 흰색 차이나 카라 셔츠에 검은색 재킷과 바지 그리고 항상 스포츠 선글라스를 착용합니다. 기존 영상 댓글들 중 특급 술사는 4명이 아니라 5명 아니냐는 의견이 종종 제시되었는데 엄밀히 따졌을 땐 특급은 총 5명이 맞습니다. 다만 야가가 특급 술사로서 전면에서 활동하진 않았고 본인 역시 그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영상에선 4명이라고 서술했었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판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상층부는 야가를 특급으로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우연으로 발생한 돌연변이라는 야가의 주장과 고조라는 존재의 압박을 감당할 수 없어 이후로도 1급이자 학장으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게토와 고조의 학창 시절을 다뤘던 회옥 옥절편에서 야가는 이에이리 슈코까지 포함한 3명의 담임으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야가는 게토와 고조에게 텐겐의 성장체인 아마나이 리코의 호위 임무를 전달합니다. 이때 야가는 임무의 핵심 사안인 성장체의 호위와 동화를 호위와 말소라고 비틀어서 전달했는데 이는 대의를 위해서지만 인륜적이진 못했던 임무에 대해 고조와 게토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하게끔 배려해준 표현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야가의 호탕하면서도 선하고 세심했던 인간상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변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임무는 실패했고 이때의 여파로 마음고생을 하던 게토가 타락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야가 역시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으며 훗날 게토를 처분하지 않고 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고조를 뒤에서 지켜보면서 책망하지 않고 위로해줍니다. 이후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야가의 선글라스와 헤어스타일로 봤을 때 학장이 된 이후 정도의 시점으로 추정되며 이때 야가는 완전 자립형 주에 판다를 창조합니다. 상층부는 이 형의 군대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술식의 위력 때문이었다면 해당 인물만 포섭하면 그만이지만 주회 제작법 자체는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야가를 특급으로 분류하고 무기한 구속을 시도합니다. 야가는 제작법이 상층부에게 알려지면 분명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해 우연의 산물이라 명확한 제작 방법을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상층부는 이 주장을 역으로 증명할 수단이 없었고 무엇보다 고조의 역풍을 감당할 수 없어 강하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쿠사카베의 과거 회상에서 쿠사카베의 죽은 조카의 정보로 완전 자립형 주애를 만들어준 것이 밝혀졌는데 주애들을 텐겐이 지켜주는 숲에 숨겨둔 것을 보면 상층부의 소나기가 닿지 않은 소수 측근들은 어느 정도 진실을 알고 있던 것 같습니다. 주술의 전의 프리퀄 주술의 전 0의 시점으로 넘어갑니다. 야가는 도쿄 주술고전의 학장이 된 상태였고 판다가 주술고전에 입학하고 오코츠가 전학 오게 됩니다. 오코츠와 이누마키를 파견 보냈던 임무에서 고전 측의 장막에 누군가 이중으로 장막을 치고 갑자기 준 1급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조는 이 사건을 개토의 소행이라고 야가에게 밝혔고, 야가는 개토가 언젠간 고전에 찾아올 것으로 생각해 준 1급 이상 주술사들을 소집합니다. 예상대로 개토가 찾아왔고 오코츠 회유에 실패하자 백기야행을 거행할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에 야가는 백기야행을 저지하고 개토를 토벌하고자 졸업생, 3대 가문, 그리고 주술연합에도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후 본편 초입에서 야가는 이타도리의 입학 면접을 봅니다. 이타도리에게 고전에 입학하려는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단순히 할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겠다는 대답을 듣자 주술계의 냉혹함과 죽음의 무거움을 알려주기 위해 주애를 가동해 이타도리를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렇게 이타도리를 한동안 두들겨 패다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듣자 만족하며 입학을 허가합니다. 시간이 지나 시부야 사변이 발발했을 때 반전술식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에리를 보호하기 위해 야가는 천막 앞에 주애들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시부야 사변이 마무리되었을 즈음 고조의 봉인 소식을 전달받은 상층부가 날뛰기 시작하면서 고조를 개토의 공범으로 만들더니 이들을 야가가 부추겼다는 누명을 씌웠고, 이번에야말로 주의 제작법을 알아내고 숙청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상층부는 야가를 깨어내기 위해 판다를 구속합니다. 야가도 심상치 않은 흐름을 직감했는지 텐겐 관할의 숲에서 자신의 주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다행히 판다는 쿠사카베가 구출해졌으나 상황을 전달받지 못한 야가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판다를 만나러 가기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야가의 거동을 주시하던 상층부의 하수인이 가로막았고 야가는 곧바로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야가의 처형인으로 온 가쿠간지 학장이 등장합니다. 야가는 순순히 물러서진 않았지만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가쿠간지에겐 무리였습니다. 야가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의 치명상을 입어 쓰러졌고 가쿠간지가 하수인을 물리면서 야가와 독대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야가가 자신이 거는 저주라며 가쿠간지에게 완전 자립형 주의 제작법을 알려줍니다. 그때 쿠사카베의 도움으로 풀려난 판다가 서둘러 달려왔지만 안타깝게도 판다와 재회하기 직전에 야가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훗날 봉인에서 풀려난 고조가 상층부의 만행들을 알게 됐을 때 야가를 살해했던 가쿠간지가 주회의 제작법을 상층부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가쿠간지에게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판단합니다. 야가도 가쿠간지가 악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제작법을 전했던 것이었고, 이렇게 야가의 마지막 판단은 틀리지 않았음이 밝혀집니다. 특급으로의 승급 조건은 단독으로 국가 전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능력을 보유했는지의 여부입니다. 고조는 말할 것도 없고 츠쿠모의 경우엔 이론상으로 국가는 무슨 지구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도 있었고, 오코츠는 리카의 존재와 끝을 모르는 잠재력, 개토는 자신의 술식을 통해 주령의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 특급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야가의 경우엔 주회로 구성된 군대를 거느릴 수 있어 특급으로 지정되기에 타당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유일하게 술식이나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결과적으로 특급 술사로 활동하진 않았지만 특급 승급 조건을 진작에 충족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전부터 1급 술사로 활동했던 만큼 마주했던 상대가 역전의 술사라고 소개된 가쿠간지였어서 그렇지 상층부의 하수인만이 나섰을 땐 거침없었던 행동과 회옥 옥절편에서 고조와 통화할 때 주령을 피떡으로 만들고 깔고 앉아있던 모습을 통해 나름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가의 술식은 괴뢰 조종술입니다. 치밀한 조작이 가능한 꼭두각시의 주력을 흘려넣어 원격으로 조작하는 술식으로 야가가 이 분야에서 1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가에게서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주의 제작법입니다. 주해는 내포한 핵에 담겨있는 주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술사에게서 주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해 제작 자체는 술식이 아니기 때문에 야가 외에도 다른 주해 개발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가가 만들어낸 완전 자립형 인공주해는 온전히 주해 자신의 주력을 사용하며 자기 보안까지도 가능해 사실상 하나의 생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야가의 역작이 바로 판다이며 2급 정도의 주술사로 평가되지만 준 1급인 메카마루를 제압했다는 전적을 통해 실제 포텐셜은 얼추 1급의 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야가의 성품 덕분에 악용되지 않았을 뿐 그가 정말 작정하고 군대를 만들고자 했다면 1급 술사에 준하는 주해를 양산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1급이면 특급 주령과도 겨뤄볼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오직 특급 주령으로만 구성된 군대라고도 치환될 수 있습니다.
고조의 몇 안 되는 이해자이자 초면에 이타도리를 받아줬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었던 야가, 과거 텐겐의 성장체 호위 임무를 전달할 때 고조와 게토가 리코의 처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게끔 의도했을 정도로 유난히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선인이 썩어 빠진 상층부의 만행으로 안타깝게 희생됐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던 인물입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